네, 건강한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합참에서 아까 속보로 발표한 내용 전해드렸죠. 그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 방향이네요. 제가 아까 좀 잘못 읽어드렸습니다.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그 추가적인 내용은 아직 좀 들어온 내용은 없고요. 들어오는 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요, 간첩 사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많이들 이제 아시는 내용이죠. 이 과거 정부에서, 특히 권위주의 정부에서 간첩 사건이 조작이 많이 됐었고, 거기 그 과정에서 고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도 많고요. 평생을 그 후유증으로 시달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가담했던 군인, 경찰, 안기부 요원이 53명이 훈장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게 취소가 다 됐는데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 절차도 굉장히 지지부진하답니다. 진행 취소 과정도. 관련된 내용을 최정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고문 조작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최 변호사님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재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하고 계신 거죠? 최 변호사님께서는? 네, 맞습니다. 예, 예. 최근에 좀 알려진 어떤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요. 예, 예. 최근에 그 송우홍 씨 유가족이 제기한 재심 사건 개시 결정이 났는데요. 송웅 씨는 그럼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네요. 네, 맞습니다. 예. 1973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으셨는데, 네. 이제 그 당시 이제 형사소송법을 어긴 네. 그런 여러 구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서 네. 재심 개시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당연히 어떤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무조건 데리고 가서 고문하고 그렇게 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사실 이런 방법들이 반복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얘기가 됐는데 네. 개별 사건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면 네.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재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네. 송웅 씨는 지금 돌아가셨고요, 그죠? 네네, 유족들이 청구한 겁니다. 예. 그 고문이나 이런 것들의 피해 후유증이 좀 있으셨었나요? 송웅 씨는 유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그렇게 네. 사망하셨고, 어찌됐든, 이런 지식규명을 보지 못하고 네. 사망을 하신 건데, 이 사건은, 어찌됐든 그 진실화해를 위한 위원회에 네.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청이 안 됐어서 네. 어떤 진실규명이 안 된 사건이고요. 네. 사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1년 동안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진실화해를 위한 위원회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네. 좀 정말 이렇게 진실규명이 안 된 피해자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네.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뭐 예컨대 뭐 안기부 요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가해자들이죠. 네네. 훈장이나 뭐 이런 포상을 받은 게 있었습니까, 혹시? 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관련된 가담자들이 예. 훈장을 받았는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직 체크는 하지 못했고요.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네요. 예. 네네, 저희가 이제 여러 시민단체들에서 문제 제기했던 네. 그런 사례들은 이미 재심 무죄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문에 구체적인 어떤 가해 행위라든지 고문 행위가 적시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심 판결이 나와야지 구체적인 가해자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보통 일반 사건들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개별 사건에서 또 개별 피해자가 있고 네. 또 그에 따른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할 때 그냥 당사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가해자들이 받았던 훈장, 그러니까 53명이 훈장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취소가 됐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취소가 된 건가요? 네, 작년 7월에 네.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돼서 서울을 네. 취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청한 사람들의 숫자와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아서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예. 다시 16명의 서운 취소 대상자를 이제 홍익표 의원실 통해서 같이 피해자들과 함께 발표를 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월 7일에
저희는 16명의 서운 취소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6명에 대해서만 서운 네. 취소가 또 제쳐됐습니다. 아,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53명이라는 건가요? 서운이 취소된 사람은? 작년에 7월에 이제 53명에 대해서 취소했고요. 근데 예. 이 53명 중에서는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는 45명이고요. 그리고 예. 저희가 또 요청했던 분 중에 6명. 그러니까 결국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53명이 아니라 51명의 서운이 취소됐습니다. 근데 이 51명이 문제가 실명이라든가 이 누군지를 모른다면서요, 정확하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뭐 공개를 미루고 있고 뭐 관련 부처에서 비공개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공개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뭐 고문 관련한 자들의 어떤 개인 정보가 예. 그만큼 보호받아야 되는 건지 또 이게 뭐 국가 기밀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제기하고요. 하루라도 빨리 좀 정보 공개가 돼서 네. 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욱더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송을 이겼는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이겼는데도 공개를 안 해요?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공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공개 사유가 이제 이런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정부에서는 또 다른 비공개 사유가 있다 아하. 이런 식의 주장을 통해서 또 비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최근에는 뭐 다시 공개하겠다 뭐 예. 그런 관련 부처의 동의를 받겠다. 근데 이 관련 부처에서는 어찌됐든 본인들의 어떤 과오가 많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아하. 물론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예. 과연 적극적으로 동의해 줄지에 대해서 저희는 믿기 쉽고요. 그러면 동의가 없으면 공개 안 할 거냐 관련 부처가 동의를 안 하면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명단을 공개하는 주체는 행안부잖아요. 네네. 근데 행안부가 공개를 하려 그래도 관련 부처, 예컨대 뭐 국정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부처에서 반대해서 힘들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반대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안 된다는 이유가 뭐 개인정보 말고 또 있어요? 뭐 국가 기밀이고 뭐 국가의 중요한 정보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사실 그런 논리들은 뭐 이전 정부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네. 이제 현 정부에서 일단 서운 취소를 좀 적극적으로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취소된 대상자까지 공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게 당연히 논리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뭐 행안부에서 하겠다고 하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예. 아니 그 훈장을 줄 때는 다 명단이 공개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취소할 때도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아, 그건 그렇고요. 네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취소를 한 뭐 아까 고문 조작 관련해서는 이제 5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송웅 씨 그 피해자 일이 재심에서 확정이 됐어요.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 가해자들은 알아서 훈장을 취소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서운 취소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네. 이런 서운 취소에 대한 대상자를 국무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행정안전부 상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그걸 주도적으로 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직접 내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재심 무죄 판결 받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해자니 이런 사람들 서운 취소해 달라. 근데 사실 서운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식적인 루트도 없습니다. 저희 시민단체나 의원실을 통해서 정말 좀 약간 거친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해야지만 상무과에서 알겠다. 뭐 또 뉴스를 통해 봤다. 뭐 이런 정도인데 사실은 상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사법 관련 기관, 뭐 법무부나 검찰에 뭐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제공해 달라. 우리가 서운 취소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법무부 검찰에서 안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왜 도대체 계속 이런 사법 관련 당국에서 통보를 안 해와서 우린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무죄가 재심에서 났다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혹은 뭐 사법부에서 이렇게 행안부로 통보를 해줘야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통보가 안 왔으니까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는 거네요. 네, 근데
이 상훈 취소와 관련한 주무부서는 법무부 검찰이 아니라 네. 행안부입니다. 그렇죠.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요청을 해야지 그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요청도 안 했는데 법무부 검찰에서 이 사람들 상훈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상원과에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사법 관련 기관에 요청만 한다면 네. 그 요청한 판결을 받아서 검토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통보가 안 된다, 통보가 안 된다. 저는 그 부분은 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행안부가 이 서운을 취소하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범죄, 고문이나 이런 조작들을 벌였던 사람들의 서운을 취소하는데 소극적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변호사님은?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 계속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법 관련 기관에서 판결문을 판결문을 통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가 하나 더 있고, 네. 관련 부처에서 취소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실 예. 저희는 이걸 핑계라고 생각하고, 예. 왜냐하면 상원법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상원법은 행안부 장관이 취소를 국무위원회 심의 의결을 올릴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네. 다만 관련 부처에서 취소 요청을 하면 또 국무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에 보완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주무부처는 상원과 행안부지만 예. 다른 부처에서도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청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결국 주무부처로서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건데, 왜 자기한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다른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도 충분히 단독으로 국무위원회 심의에 올릴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계속 그 담당자들은 소송당할 수 있다. 취소에 대한 또 다른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아니 저는 이런 소극적인 행정, 그러니까 예. 소송이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네. 설사 100건 중에 한 건 정도가 만약에 좀 예. 미진해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상원가에서 취소를 해야지, 이후에 들어올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염려되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과연 상원 취소가 제대로 될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음모가 있다기보다는 이 복지부동이네요. 어떤 소송도 걱정이 되고 다른 부처랑 네네. 조정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하진 않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너무 좀 거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피해자들은 또 이렇게 기자회견 또 거리에 나서서 또 요청을 하고, 또 네. 행안부에서는 힘들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일부만 취소가 되니 또다시 또 문제제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요. 좀 더 이런 것들이 국가 시스템 안에 녹아들어야 예. 좀 모든 국민들이 좀 안심되게 이런 상황들을 지켜볼 텐데, 피해자들은 피해자들대로 행안부 상원가에 대한 정말 항의 요청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네. 상원가는 상원가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이 상황을 좀 제대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변호를 맡고 계신 최정규 변호사였습니다.